3월 20일 국가인권TV 시작합니다. 지난번 2부에서 사법권력 조직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력 조직과 정치권력 조직의 동업적 관계를 깨야 대한민국의 부패 카르텔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부 계속하겠습니다. 쓰러질 사람 다 쓰러지고 부작용 당할 사람 다 당하고 나면 백신 사망률은 점점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사망률이 낮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맞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겨낼 수 있는 독이라도 자주 맞다 보면 인계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방역 독재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인데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약한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 사람들은 이제 다 뭐 이제 좀 부작용을 이제 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사망률이나 부작용이 점점 제로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맞을 사람 다 맞았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맞아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을 해내는 거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건강이 한번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계속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고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자연 면역으로 가야지 백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약한 사람들도 또 백신에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치료제가 좀 나오면 모를까 좀 그렇습니다. 사법권력 조직은 사자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하이에나들처럼 약자들을 사냥하는데 물불이 없고 잔인하고 야비하다. 이 무리에 속하면 어떤 검파사라도 불의를 눈감는 데 익숙해지고 조직의 권위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된다. 선출되지도 하고 평가받지도 않는 권력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사법권력 조직에면 이제 판검사들이 주로 사법권력 조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경찰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감사기관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보통 정치 권력을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이고, 정치 권력은 사실 사법 권력 조직과는 동업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은 이제 뭐 민간 쪽의 언론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감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의 감시기구들에 대한 어떤 감시를 좀 피하고 좀 저러려면 아무래도 사법권력 조직이 좀 필요하고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법권력 조직 같은 판검사들은 뭐 임기 뭐 선출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직이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좀 경륜이 쌓이고 이렇게 조직에서 어느 정도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 정치 권력 뭐 수시로 바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치 권력하고는 틀리게 독자적인 권력의 핵심을 형성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뭐 뜻대로 사법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자라는 이 거대한 정치 권력 눈치도 보지 않는 하이에나 조직과 같다.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약자라고 싶으면 약자다 싶으면 잔인하게 이제 야비하게 끝까지 사냥하고 이렇게 뭐 짓밟고 그러는데, 근데 뭐 보통 양심적이고 착한 쪽에 속하는 검판사들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폭력의 맛에 길들여지고 불의를 눈 감는 데 익숙해지고 조직의 권위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되고, 뭐 그 동료 판사나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뭐 좀 하더라도 웬만하면 조직에서 좀 이렇게 우리는 조직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법 권력이 이게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냥 자기 동료들 뭐 눈을 감아주고, 이러다 보면 약자들은 계속 억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왕따를 당하지 않고 웬만한 왕따라든가 이런 거 뭐 완전히 뭐
뭐 출세라든가 뭐 승진 이런 거 포기한 검판사들 아닌 이상은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또 조직에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저기가 되는 겁니다. 뭐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되는 거고 양심이건 나발이건 다 똑같은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출되지도 평가받지도 않는 이런 권력은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으로부터 평가는 받아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근데 뭐 재판 끝나고 나면 평가 받습니까? 뭐 검사 불기소 독점권 행사하면 뭐 평가 받습니까? 자기네들한테 뭐 검사들 뭐 불기소 내리면은 뭐 항고 한번 해보면 또 항고하면 고검에서 뭐 기각시키고 그 다 자기네들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닙니까? 뭐 해보나 마나 항고 재항고 해보나 마나고 재정신청 해보나 마나고 뭐 1심에서 항소 상소 뭐 대법원 상소 가도 다 소용없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가 돈이나 빼먹거나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느라 약자들 재산 빼앗고 괴롭힐 틈이 없지만 중간 권력자인 사법 권력 등은 이런 조직은 주변 약의 사기꾼 양아치들이 항상 법원 주위에 몰려들면서 호영호재하며 국민이 고묻은 돈이나 빼앗거나 억울한 옥살이까지 계획하는 악당 중의 악당이다. 이게 좀 지나치고 좀 비약적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 권력자들은 뭐 5년에 한 번씩 심판받고 4년에 한 번씩 심판받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권력 잡았을 때 뭐 국가도 빼먹고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자들 일일이 약자들 재산 빼먹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뭐 그런 놈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놈들은 또 이제 사법 권력이 또 통제를 하죠. 웬만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뭐 정당의 뭐 중간 간부라든가 이런 놈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뭐가 잘못됐다, 범죄를 저질렀다, 뭐 약자를 괴롭혔다 이러면은 이제 정당은 이제 자기네들 이미지 때문에 이제 꼬리자리기를 하고 그러면은 중간 권력이 사법 권력 같은 경우는 옳거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군수 시장 이 정도 급은 사법 권력 조직에서 뭐 알아서 뭐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중간 권력인 사법 권력 조직이란 게 어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기꾼이나 양아치들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기꾼 요즘에는 변호사들도 사기꾼 많습니다. 양아치들 많습니다. 이놈 변호사놈들도 이거 되게 나쁜 놈들 많아요. 이제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 하면서 사기꾼들하고 이제 건판사들하고 이제 서로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국민이 뭐 한 1, 2천만 원짜리 소송은 뭐 100%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괜히 소송한 거죠. 뭐 이런 거 억울하다고 소송하면은 대부분 이런 돈까지 뺏으려고 그러니 큰 사건 뭐 한 1억짜리 이런 거는 또 뺏지도 못하는 이유가 1, 2억 정도 하면은 또 부자들과 부자들이 싸움이니까 이때는 또 힘겨루기 싸움이 돼버리지만 이거 뭐 1, 2천만 원짜리는 분명히 소액 사건이고 이건 분명히 약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 2천만 원 받으려고 이제 어떻게 붙어버리면은 이 부자놈들은 안 주려고 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약자들한테 안 줄 돈을 그냥 자기가 로비 자금이나 이런 놈들하고 이제 범판사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호영호재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이제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검찰 앞에서 시위하고 검찰 고발하고 이러면은 이게 참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무고죄라든가 이제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판사들은 뭐 여기서 뭐 완전히 뭐 그냥 똑같은 놈들 되는 겁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의 사법 권력 조직과 법조 기득권은 개혁이 불가능하다. 현 정권은 그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미래의 다른 정권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검판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약자들에 대한 폐악질은 서로의 공정과 이익을 위해 거래되고 묻혀진다. 이 땅의 그 사법 권력 조직은 법조 기득권은 개혁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통제도 받지 않고 선출되지도 않고 뭐 선거도 안 받고 그냥 적당하게 막 경력 쌓이면은 뭐 그냥 알아서 승진하면은 그냥 그대로 권력이 되는 거고 현 정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일단 어떤 권력을 제대로 칼을 휘두르려면 검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필요하고 판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또 반대편에 또 야당 정권은 또 미래의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검찰한테 또 함부로 하지 않고 판사들한테 또 친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중간에서 이렇게 사법 권력 조직이 아주 물줄타기 잘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적당하게 하면서 저희들 이제 권력만 키우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또 뭐 검판사들이 힘이 없다, 정치 권력 앞에서는 다 불호를 끊는다 그러는데, 요즘에 뭐 문재인 정권에서 좀 이렇게 뭐 검판사들 좀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네들 욕심에서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갖고 안 되는데, 정당성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성이 있으면은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검판사들은 이걸 또 이용하는 거고, 정당성이 별로 없다 이런 걸.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사법 권력을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등에 업고 해야죠. 국민. 검판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약자들에 대한 폐악질은 결국은 서로의 공존,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서로의 공존과 이익을 위해서 거래되고 묻혀진다. 억울한 사람들만 계속 억울한 거죠. 결국 묻혀지는데, 그래도 묻혀지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탄압받아도 끝까지 싸워야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게 본인이 숙명이지. 본인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시련을 받은 이유가 뭔가를 해보라고 해서 시련을 받은 거지. 그걸 또 포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 땅의 사법 권력 조직은 기득권을 단죄할 능력도 없고 생각할 생각도 없다. 강자의 눈치를 적당히 보면서 약자들을 단합하는 권력 원저리에 별붙어 사는 완장찬 놈들처럼 자신들만의 권력과 명리를 추구할 뿐 가짜 재판과 가짜 정의를 팔면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권력 조직은 기득권 정치 권력을 단죄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고, 뭐 이제 뭐 법조 사법 권력 조직이 뭐가 좀 부족하다, 뭐 정치 권력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법 권력 조직이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각자 이제 몸살이는 거죠. 겁쟁이고 몸살이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 판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뭐 정권에서 압력이 내려온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과거 뭐 군사 정권에서는 총칼이 있으니까 당장 뭐 안기부 뭐 정보국 애들 시켜갖고 뭐 와갖고 군합발 조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예? 판사가 양심선을 해고하고 그러면은 그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겁이 있어서 뭐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기던가 알아서 빌붙든가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지. 검사나 판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직을 걸고 만약에 자기가 판사 자기가 처자식이 있고 뭐 쫓겨나게 생겼다 직장에서, 그래도 자기의 직업이 정의를 지키는 직업이라면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고 처자식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판사를 왜 했습니까? 겁이 많았으면. 검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강자의 눈치를 적당히 보면서 약자들을 탄압하는 권력 언저리에 빌붙어 사는 완장을 찬 놈들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완장 찬 놈들 얼마나 그냥 권력을 휘두릅니까? 지금 조그만 거 완장 샀다고. 오히려 큰 강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완장 채워주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예전에 뭐 그렇잖아요. 인민재판 할 때도 뭐 무식한 놈 이런 놈들 앞세워갖고 완장 채워주면 막 그냥 패고 그래갖고 다 잡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의 권력과 명리를 추구할 뿐 가짜 재판과 가짜 정의를 팔면서, 결국은 뭐 판검사들이 이게 뭐 정치 권력이 강하고 뭐 이래서 뭐 소신 있는 재판, 소신 있는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권력과 명리를 추구하고 가짜 정의와 가짜 재판을 팔면서 그렇게 막 병들어가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망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뭐
이런 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약자들도 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직에 있으면 왜 못 싸웁니까? 그 직으로 싸울 수 있지. 망명하고 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하고 좌우가 교대로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잠시 권력을 누릴 뿐 실세는 따로 있다. 법적 기득권의 한 축인 검판사들이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살아있는 권력이나 기득권 강자들의 문제는 피하거나 봐주면서 약자인 국민한테는 막 짓밟고 그런다 이런 얘기인데, 정치 우리 좌파 우파가 지금 교대로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잠시 그냥 권력을 누리고 있을 뿐 진짜 대한민국 실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0년 40년 계속 누려왔던 사법 권력들이 세력인데, 이 사법 권력 자체에 그냥 검판사들이 다 인맥 이렇게 결혼 친척 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검판사들 중에서 뭐 결혼 못하고 뭐 저기 그런 사람 있으니까 다 출세해갖고 뭐 재벌 2세 3세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출세를 하고 나머지들은 변호사로 빠지고 그러지. 결국 그 법조계 사법부 검찰에서의 실세들 중간급 이상의 이런 지위를 가진 자들은 뭐 처가떡도 보고 친척떡도 보고 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 기득권의 한층인 검판사들이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살아있는 권력은 피해주고 기득권 강자들의 문제는 슬슬 피해주면서 약자인 국민한테는 윽박지르면서 탄압을 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크는 거죠. 실세, 그게 바로 실세죠. 대한민국의 실세. 정치 권력이 실세는 아니라는 얘기죠.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 기득권이 이 땅의 악의 근원이다. 입법회가 공유했던 권력이 하나의 해체요 사법 권력에 독점되고 경제판이 개판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버티고 살 수 있지만 사기 재판으로 재산을 빼앗기나 감옥살이 공포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 예전에 이제 육법회라는 게 있었는데, 군사 정권 시절에는 육사 출신하고 법조계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 사실상의 이제 대한민국 권력을 독점한 거죠. 육사 출신은 군 총칼로서 법조인들은 어떤 법으로서 이렇게 해서 뭐 미운 놈들 뭐 그러다 뭐 두들겨 패고, 아니면은 감옥에 보내려면 법원 판검사들이 적당하게 뭐 증거 조작하거나 뭐 증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감옥에 또 보내고, 이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법조 기득권이 이 땅의 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법회 중에서 이제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이제 군사 권력은 사라졌고 이제 사법 권력만이 남아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재벌, 뭐 기득권, 많은 기득권 세력, 대한민국에 있는 뭐 친일파라든가 뭐 법조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등에 업고 그들과 등에 업거나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법 권력 조직이 권력을 독점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치가 개판이 되고 경제가 개판이 되고 뭐 다 개판이 되더라도 민초들은 뭐 어렵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치가 좀 어려우면 어렵게,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 수 있지만, 이놈의 돈 좀 모아놨는데 부자놈들한테 이거 사기당해갖고 재판을 걸었더니 돈 좀 돌려달라고 재판하니까, 아이고 판사놈들이 이거 검사놈들이 그 엉터리로 재판하고 편파 재판하고 해서 돈도 다 뺏겨. 또 억울하다고 호소하니까 감옥살이도 보내. 그래서 민초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만은 사기 재판이나 엉터리 재판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 뺏기는데 희망을 잃는 거죠. 그래서 사법이 정의만이라도, 사회 정의만이라도 좀 공정하게 유지하면 뭐 다른 것들도 다 돌아간다 이 얘기죠. 안 맞았더라면 여전히 살아있을 사람들이 백신 투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사회와 국가를 위해 맞으라고 강요하거나 여론몰이를 한다면 그게 바로 정체주의 아니겠는가. 99%를 살리는 백신이 있더라도 1%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맞아갖고 죽은 사람이 뭐 16명, 17명 이렇게 된다는데, 이 사람도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뭐 그렇게 별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맞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뭐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맞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맞겠습니다, 이런 사람 위주로 맞히는 게 맞다. 그리고 좀 안 맞겠다는 사람, 뭐 직장에서도 뭐 안 맞겠다는 사람도 뭐 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직장 노동자들은 뭐 직장 분위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 자영업자들은 또 고객들 때문에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거의 다 맞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을 사람 또 생기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의 생명인데, 뭐 국민들은 99%가 그 백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1%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강요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물품을 10만원에 만들어내는 중국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과 기업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자본 및 노동 착취를 약소국가와 서민들로부터 할 수 없게 되자 무역전쟁과 석유 에너지 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뭐 이거는 좀 주제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란 나라를 좀 많이 공격을 하고 미국이 좀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정의일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말이 안 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 국가의 뭐 맏형격이라는 미국이 부패하고 부조리가 많고 선거 조작도 심각하고, 그런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과연 정의냐, 중국이 꼭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내거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려면은 100만원 주고 사야지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100만원 주고 쓰려면은 그만큼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이 10만원에 만들어낸다면은 10만원짜리 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도 덜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월급 한 200만원 받는 사람들이 200만원 갖고 뭐 상품 몇 개 사면 200만원 다 나가고, 그러면은 뭐 항상 쏘돌리는데, 2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50만원이면 생활이 다 되고 물건도 다 살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싼 물건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너네들 너무 이거 싸게 내놓는다, 너네들 뭐 저작권 올려야 된다, 그 환율 올리라, 뭐 이렇게 막 압력을 놓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무역 전쟁,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미국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투기 자본과 기업가들이 자신들이 이제 이 고가의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이 노동자나 일반인들로부터 이 자본이나 노동 착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이렇게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석유 전쟁, 에너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비싼 재화의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노동력과 자유를 투입해야 하는 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등의 값싼 물품이야말로 빈면의 희망이자 인간 해방의 열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다 보면은 원가는 100원인데 뭐 이런 홍보료니 뭐니 기술료니 뭐니 뭐 잔뜩 세금이니 뭐니 잔뜩 들어가서 100원짜리가 1000원, 100원이 아니 10원짜리 원가가 뭐 100원짜리 원가가 1000원, 만원이 되면 한 10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재화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과 자유를 투입해야 하고 항상 허덕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베트남이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빈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노동을 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이 바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인간 자유 해방의 열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그 공산국가를 뭐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중국의 그 물품, 싹 값싼 물품에 대해서 우리 자본주의도 좀 본받아야 된다.
얼마든지 싸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고 저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거요. 기술 저작권이니 뭐니 노래에다가도 뭐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뭐 그게 거기다 저작권 주고 영화에도 저작권 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큰 기술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저기 거품 저기가 있으니까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제품값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술 전략에 있어서 우파가 좌파를 꺾을 수 없듯이 미국은 중국을 꺾지 못한다. 독일 일본과는 달리 핵을 가진 중국을 고사시킬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망태한 국가 부채로 전류세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역 전쟁은 미국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우파는 전략 전술에 있어서 좌파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꺾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핵이 없고 이렇게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력이라도 미국의 힘으로 이렇게 고사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무역 같은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뭐 세계 여러 나라와 이미 뭐 먼저 세계 시장에 진입을 했고 중국은 물품이 없으면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됐는 마당에 어떻게 중국을 고사시키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예,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핵으로 서로 다 죽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무역 전쟁을 막 계속 해갖고 중국을 좀 피해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막대한 국가부채로 우리나라도 지금 막대한 국가부채로가 줄줄 새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뒤에서 봐주고 하면서 무역전쟁을 하면 결국은 미국에도 큰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결혼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원 민들이 된 박영선이 뇌물안벌 작업인 거인 남녀 갈등 등등 프레임을 이용하는 좌파에 대응하려면 프레임을 뜯겨야 한다. 더 강력한 공약을 내보는 순간 오는 자가 되고 자는 구가 되는 뭐 결국 프레임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나경원이 일단 뭐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걸자 이제 민주당 박영선이가 이거 너무 지나친 공약이 아니냐 이건 너무 돈으로 국민 매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 너네들 좌파들도 뭐 맨날 그런 게 뭐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고 하면서 우파라고 그런 공약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전략 전술에 있어서 우파가 좌파보다 더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그 좌파의 프레임을 깨고 그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결국은 대결 구도로 정치인들은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좌아니면 우로 이렇게 구도를 만든 다음에 뭐 한쪽만 디렉다 패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쪽을 네거티브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좌와 우의 대결 구도가 아주 싸우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우파가 정권을 잡으려면 우파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파가 그나마 이제 뭐 정권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정권을 잡으려면 좌파의 그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좌파의 그런 프레임을 깨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좌파 정권의 판사 탄핵물이 무리수기는 하지만 역시 그들은 이 시선점의 달인이다. 지방법원에서 사기재판을 일삼는 향판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판사 탄핵 이루라도 나와서 경주권이 숨어있다면 악마와라도 손을 잡고 싶다. 좌파 정권이 이슈몰이는 잘하고 판사 탄핵물이를 잘하는데 지방법원에서 이제 뭐 이 사기재판을 일삼는 향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판들을 처벌하거나 이러고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뭐 역사적으로 없고 국민들을 계속 피눈물 흘리는데 이럴 때 좌파 정권이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신청하고 뭐 탄핵몰이라도 좀 하면 그나마 이런 검판사들이 탄핵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재판에서 성실하게 정의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경종이라도 조금 울리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뭐 좌파가 이렇게 너무 좌파들의 행위가 너무 이거 조금 이렇게 의도가 불순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판사들이나 검판사들은 탄핵 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탄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탄핵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제도가 되다 보니까 판사들도 탄핵받고 검사들도 탄핵받고 이런 시대가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좌파는 나의 글과 생각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파가 아니라서 우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일까? 댓글 중에 우파를 왜 돕느냐? 당신도 우파를 싫어하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정권을 쥔 좌우파 유선에 따른 적이 뿐 나에게 좌우가 없다. 대충 그렇습니다. 좀 나는 뭐 좌파들은 내 우파들도 저를 비난하고 좌파들도 비난하는데 보통 제가 좌파들을 요즘에는 많이 비판을 하고 하는데 좌파들 입장에서는 뭐 저한테 당신은 뭐 생각하는 게 뭐 좌파스러운데 왜 자꾸 좌파를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당신도 우파를 싫어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파니 좌파니 이런데 뭐 얽매이지 않고 다 싫어합니다. 그냥 좌우파가 위선이고 그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기꾼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때그때 뭐 사기를 더 많이 친 놈이 있으면 그놈을 욕하고 그놈한테 비판을 하고 그래야죠. 뭐 그게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기꾼 이놈도 사기꾼 저놈도 사기꾼 하는데 독자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가진 북한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북한이 경제 제재를 이유로 핵무기를 약소국에 판매할 경우 미러가 장악한 전세계 무기 판매 입병 급감할 것이고 핵이 있는데 무슨 탱크와 전투기가 필요할 것인가. 북한이 이제 핵무기 생산 능력이 있고 한데 북한을 자꾸 경제적으로 제재하게 되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술을 좀 이전하거나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뭐 이렇게 핵무기도 팔고 무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에 이제 핵무기를 전 세계 재래 무기 같은 걸 많이 장악하고 전 세계 무기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핵을 팔게 되면은 굳이 핵을 가진 나라들은 굳이 탱크니 전투기니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비가 많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러시아는 무기 판매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북한의 핵무기 전파를 핵무기 생산이나 핵무기 판매를 막는 거죠. 북한을 제재하고. 근데 이제 북한이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나마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사악한 좌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대결 구도를 깨는 것. 한국 사회민주주의는 오래전 전멸했지만 그 정치를 이어받아 우와 좌의 기득권을 깨부숴야 할 것이다. 사악한 좌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결 구도도 이것도 깨야 됩니다. 좌안이 뭐 없다. 이 대결 구도 깨려면 한국 사회민주주의가 꼭 필요한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절멸됐지만 아직 정신이 남아있고 또 다시 우와 좌의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파의 사고로는 선동과 괴력 있는 건 좌파를 이길 수 없다. 저들이 전개하는 좌우 남녀 빈부 등등을 대결 구도부터 깨야 하는데 대결 구도를 통한 이익이 있다 보니 미비란을 못 버리는 너 천재 우리 누리는 거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비우라. 이렇게 우파들은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동과 계략에 능해서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저들이 전개하는 대결 구도를 깨야 되는데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대결 구도를 자기들도 대결 구도를 통해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도 있으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좌네 우네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그 대결 구도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네들 한마디로 이제 뭐 상대방이 있어야지 뭐 싸움도 되는 것듯이 이렇게 뭐 그렇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우는 이길 수 없다. 우가 이 프레임을 깨고 나서 정당하게 이제 싸울 때만 그때만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영원히 정권을 뺏기면 다시는 뭐 어렵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